안녕하세요. 언니가 보고 있다. 14번째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회인가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희 지난주에 한번 빠졌죠. 네, 그때 저희 거의 모든 이 언니 팀이 르뽀를 하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바람에 그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다미 씨랑 얼굴 보고 둘이서 단판을 지었죠. 이번 주는 쉬자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언니가 보고 있다가 계속되는 한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같이 진행해 주실 김남일 씨 나오셨습니다. 예, 후보들처럼 목이 신 김남일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출입하는 이경미 기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를 출입하고 있는 이세영 기자님 왔습니다. 네, 10만 안티를 거느린 이세영입니다. 이게 듣는 사람이 10만 명이 안 될 텐데 10만 명이 어떻게 안 되는데 10만 안티가 생기나 정말. 트위터 찾아보면 다 있어요. 오늘은 새누리당이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로 뭐 이른바 엄살이라고 할까요? 지금 140석이 안 될 수 있다. 135석밖에 못 얻는다. 과반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실체를 파보겠습니다. 과연 새누리당은 과반이 안 될까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어서 한번 전국 판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예상을 해보죠. 그리고 가능하면 오늘 자신이 이야기하는 의석수를 좀 이야기한 뒤 일주일 뒤가 바로 총선 다음 날이라고요? 일주일 뒤에 한번 심판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경환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그러니까 6일 대구시 한가운데서 그리고 또 경북 구미 상모동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찾아가서 또 절을 했어요. 왜 이런 큰 절을 했을까요?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무릎도 꿇고 절도 하고 하던데요. 원래 대만화가 김성모 씨의 명언이 있잖아요. 내가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지. 뭐 누구예요, 근데? 그런 거 있어. 있어 그런 만화가 되게 유명해요.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렇죠. 이야. 왜 꿇었겠어요. 앞에 일단은 납죽하지만 그것은 방심하는 틈을 타 바로 반동으로 일어나려는 엄청난 추진력을 위한 것인데. 다들 무릎 관절도 안 좋아 보이던데, 이 양반들이. 표정들이 안 좋더라고요. 일단 이 침통해 아닙니다. 보이려고 하는 여러 표정 컷의 같은. 사진이 있는데 무릎 꿇기 전에 보면은 다들 이렇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우로. 아직 이런 퍼포먼스에 익숙하지 못한 교수나 관료 출신 정종섭. 이런 곽상도 이런 분들 보면은 좌우에 서 있는데 살살 쪼개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놓고서 이제 무릎 꿇을 땐 침통한데 일단은 보면은 약간 자기네들도 명구스럽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싶은 거죠. 쪽팔린 거죠, 자기들도. 이 스틸 컷은 그러니까 이 쫘르르 해서 전후 좌우로 여러 컷을 봐야지 하나만 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게 대구 두류공원이었나요? 두류공원이 도심지인가? 우리 또 대구 잘 모르죠? 대구 모르잖아요. 두류예요? 두륜이에요? 그 두류는 대륜고 두륜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좀 너무 좀 호남티 내지 맙시다 진짜. 네. 왜 이러십니까? 너무 몰라 DK를. 그래서 여튼 그때 무릎도 꿇고 절도 하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상모동에 가서는 김광림 의원, 강석호 의원, 박명재 후보, 이한성 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절을 했어요. 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당연히. 뻔하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이 투표하러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새누리당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이런 퍼포먼스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새누리당에 표를 주십시오도 있지만 최경환이나 아니면 김성 이쪽 사람들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총선이고 어쨌든 쓰리 쿠션으로 박 대통령 국정운영과 다 연결되는 거지만 당장은 어쨌든 당이 잘못했다면서 박 대통령을 지지해달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고 누가 뭘 했고 이게 없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으니 도와주되 안 도와주면 박근혜 대통령이 힘든 겁니다라는 등식을 갖다 TK에서는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또 안 가도 될 박정희 생각까지 가는 것이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니에요? 또 뭔가 뜻밖의 괜찮은 지점인데.
그것도 그렇고 대구에 가보면 확실히 이제 시민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금 친박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과반이 돼야 남은 박 대통령 임기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게 실제로 좀 먹히거든요. 실제 그 지역에 가서 정서가 거기에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삼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다. 네. 그래서 그 정서가 확실히 강해서 일단은 그 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는 대구에서는 이런 전략이 먹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공천 파동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뭐 최경환 그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김무성 대표도 계속 공천 파동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던데 그게 뭐 소신 아니었어요? 이렇게 죄송해야 진짜 죄송한 걸까요? 최경환 의원이 여기서 뭐 이렇게 죄송할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죄송한지 그냥 뭔가 큰 틀에서는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죠. 뭐 우리가 진박을 꽂아서 죄송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진박을 못 막아서 죄송한 건지 최경환, 김무성 누구든지 그걸 무리를 구체적으로 말은 일으켜서 안 해. 죄송한 그냥 것인지 뭔가 뭐, 그냥 큰 틀로 네. 우리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 저 어르신들 뭐 국민들 다 실망이 크신데 걱정하셨죠? 네, 뭐 그러면 이거 이게 네. 두루뭉술 두루치기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오돌뼈를 갈라내지는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다 털어 드세요 이거거든 이게. 괜찮네. 오돌뼈를 두루치기 오돌뼈. 저런 걸 배워야 되는데 말이야. 오늘 서로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칭찬을 주고받는 진짜 낯선 관계를 펼쳐. 오늘 김남희 씨가 몸이 안 좋아요. 지금 네. 약간 약 먹고 지금 약 네. 기운에 지금 하는 중이라. 제가 예전에 아플 때 약도 감기 사주고 몸살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그 공천 파동이 정말 민심에 악영향을 끼쳤나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 사실 그 공천 파동 직후 그러니까 지난주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문제가 계속 그 언론을 달구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렇지만 지금도 그 공천 파동이 결국 악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걸까요? 진짜?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에서 그 공천 파동 때문에 그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이 계속 비상이라든가 힘들다는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오늘부터인가 이제 오늘부터 하는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를 못 하는데 그 직전까지 했던 조사를 봐도 그러니까 대구에 대표적으로 이제 정종석 의원 지역구는 이제 류성걸 의원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천 탈락하고 이제 진박을 내리꽂았는데 거기서 이제 무소속으로 탈당한 그 류성걸 의원이 선전을 하고 있고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새누리당 그 지지율이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1개월 만에 거의 최저치 34.3%인가 그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실히 일단은 어쨌든 그런 수치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땐 야당 출입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이 새누리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잖아요. 근데 잠시 이탈을 했다가도 언제든 그 다시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어요,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2004년에 그 정동영의 노인 폄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탄핵 때문에 확 쏠리는 상황이었는데 쫙 빠졌던 지지층이 그 발언 하나 가지고 다시 또 확 결집하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용민 막말 파문 이걸 계기로 해서 또 확 결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시 결집할 알리바이만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릎 꿇기도 사실 보면은 이게 새누리당은 야당하고 달리 이게 새누리당 지지층이 이놈의 새끼들 싫다고 다른 당을 찍을 만한 대한정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말한 것처럼 지금 계기만 있으면은 갈 텐데 무지 실망을 일단 했어요. 이놈 새끼들 말이야. 원래 또 어르신들이 또 위아래는 많이 다니셔서 막말하거나 아랫사람이 대표한테 말이야. 어디서 지금 뭐 죽여버려 이런 말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밑도 끝도 없이 꿇고 뭐 세면바닥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하는데 너희들 맨 처음에 혀를 끌끌 차겠죠. 아이고 이놈들 또 쇼한다. 니네들 2년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잖아. 근데 이게 몇 번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지금 새누리당 전략은 이걸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선거 총선 때까지 남은 한 5, 6일 동안 하다 보면 이제 쟤네들이 진짜 이번에 진짜 좀 뭔가 다급할 그러니까
정말로 반성했다보다 얘네들이 정말 다급하긴 하나보다. 짠하다. 다급하긴 한가 보네. 진짜 이거 선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이렇게 면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이런 감성적인 소구하고 절박함에 호소하다 보면은 이 기존 지지층들은 마음이 돌아올 거라는 게 과거에 몇 차례 이런 비슷한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사후적인 분석 결과 새누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사실 그때 다시 한번 뭐 도와주세요. 뭐 그때도 밑도 끝도 없이 도와주세요였거든요. 2014년 지방선거 때. 예. 예. 그리고 뭐 예전에 한 10년 전 거슬러 가면 탄핵 때 탄핵 역풍 맞았을 때도 2003년에 그때도 천막 당사 쳐놓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였거든요. 이 어떤 뭔가 모일 수 있는 계기나 이 중심점만 하나.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도 돼요. 뭐 정책이 아니어도 되고 그냥 이쪽 지지층에서는 아이고 얘네들 진짜 급한가 보다. 우리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겠네. 딱 저는 요 사실 느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 지금 정말 급한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2014년 지방선거 때 김무성 대표나 손수조 후보 같은 경우에 당신 후보가 2014년? 아니었죠? 손수조는 손수조는 그때 아니었죠. 아니 손수조 후보라서가 아니라 당원의 입장으로 광화문에 가서 네, 이순신 막 장군 비 앞에서 맞으면서 막뭐 1인 시위하고 돌아가면서 네, 했죠. 예. 돌아가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 다급함이 있었어요. 당시 상황은 정말 민심이 안 좋았고. 그런데 지금 정말 그렇게 민심이 안 좋은 건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엄살, 읍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타이밍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새누리당이 안 좋은가? 아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결과는 있었지만 사실 지난주에 공천 파동을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새누리당에서 만든. 사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새누리당이 만든 거라는 걸 알고. 왜냐하면 그건 누군가 새누리당을 조롱하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거였는데요. 한번 다들 보셨겠죠? 그게 이른바 옥새를 들고 무성이 뭐 나르샤 나르샤. 원철이 예. 뭐 원유철도 네. 뛰어라. 이게 뭐. 원래 이제는 당이 이제 당의 선거 홍보 영상인데 거기다가 글자만 덧입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령이 나르샤 그걸 갖다 패러디해서 옥새를 들고 뭐 나르샤. 그게 홍보위원장이 만든 거예요? 조동원 본부장이 원래 만든 영상인데 그에다가 또 자기네가 또 이제 만든 거죠. 입혀서. 새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우라카이를 한 건데 하나의 원반을 가지고 분식을 한 건데. 근데 확실히 보면 새누리당은 이 홍보에 있어서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무성이 나르샤 영상도 조동원 본부장이 이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분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데는 좀 약간 반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희화화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분 캐릭터가 좀 원래 이런 걸 좀 오히려 톡 까놓고 우리 웃겨보자라고 그러니까 하는 그때도 걸로. 한창 공천 파동 있을 때 이제 새누리당 대표회의실 백보드에 뭐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것도 막 만들고 이제 그분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파동 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옥새 파동 때 네티즌들이 이제 많이 이걸 패러디하고 회자가 됐으니까 어쨌든 선제적 패러디를 통한. 그렇죠. 언급이 되고 관심을 끄는 차원에서 그런 마케팅 일환에서 이 조동원 본부장이 한 것 같아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좀 톡톡 튀고 뭐 이런 걸 보여준 건 전통적으로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만 하더라도 야당이 압도적이었는데 갈수록 이게 새누리당이 점차 체력을 길러가면서 오히려 야당을 압도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디스도 원래 있는 집에서나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늘 입은 옷이 좀 후줄근하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도 평소에 입던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렇게 가능한 게 야당이나 국민의당 뭐 더민주나 거기서 해봐요. 그러면 아이고 저 없는 집에서 별소리를 다 하네 이러는 저는 거예요. 캐릭터도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서청원, 김무성 손 꼭 잡고 그쵸. 같이 달리는 모습으로 육령이 그러니까 나르샤 이 방송을 주 시청자층에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저놈도 생소하고 있네 이럴 텐데 그쪽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그냥 아이고 하면서 그냥 픽씩 웃으면서 그냥 어깨 한번 이렇게 툭 쳐주는 거. 그래 이번에 잘해봐라. 사실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아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상을 찍는 데서는 여유가 느껴졌단 말이죠. 아까 있는 집에서 자기 희화화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죠. 지난주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이번 주는 전 당 차원에서 이제
불쌍하게 보이는 동정과 연민을 사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돌입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뭔가의 엇박자 느껴지는데, 아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대구 수성갑에 나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대구를 어제 다녀온 한 기자 말을 들어보니, 김문수 후보와 여의도 연구소, 새누리당 정책연구소에서는 그저께까지만 해도 4일 월요일까지만 해도 그래도 대구는 김문수를 찍어준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돌변하면서 멍석 사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계속 매일매일 100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분위기의 반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사실. 예, 개별 후보가 그냥 자기가 안 돼서 사죄하고 뭐 반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뭔가 지금 선거 전략상의 그런 자신들의 일종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뭐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국정원이 맨날 뭔가 거대한 한국사의 음모를 맨날 획책하고 꾸미고 한국사회가 그에 놀아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또 정교한 조직들이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 부지런한 조직들도 아니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무슨 정교한 플랜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타임테이블이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설사 이런 엄살 작전 내지는 읍소 작전이 시작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하루 이틀은 더 뒤였을 것 같은데 뭔가 당겨진 거는 뭔가 아무 생각 없다가 점점 실제 엄살도 있었는데 드러나는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추이가 실제 약간 좀 후달린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급작스럽게 좀 땡기지 않았나 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아니, 왜냐하면 4일날 보니까 4일 여론조사 4일 이제 언론들이 일제히 판세 분석 기사를 쏟아냈어요. 여론조사가 아니라 각 당에서 분석한 그 자료를 가지고 쭉 쏟아냈는데 보면은 새누리당은 안정권이 81에서 82개 나왔고 더민주는 35, 국민의당 20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바로 새누리당은 우리 135석밖에 안 될 것 같다면서 이제 권성동 전략본부장인가요?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자료를 사실상 연합을 통해서 슬쩍 흘렸죠. 그러니까 원래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절대 안 흘리고 나중 한참 지나서야 나오거나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이날은 어찌 된 게 그날 오전까지인가 아니면 전날까지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 자료 결과가 그러니까 판세 분석 결과 자료가 그날 당일날 바로 연합에 낮에 나왔어요, 기사로. 예? 구체적인 수치로 해서 뭔가 135석밖에 안 되는 걸로 뭐 한다. 그것도 뭐 비례대표 포함해서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는 뭔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어떤 의도가 있는 흘린 것이냐. 맨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봐라 일부러 이렇게 엄살해서 보수층 결집시키려는 거 수도권에 어떤 흩어진 50대 60대 이상의 보수층 결집하려는 노림수 아니었냐 했는데 뒤로 갈수록 뭔가 또 실제 구체적인 지역별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대구도 안 좋게 나오고 뭐 주요 경합 지역에서도 안 좋게 나오고 일교 같아서 지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그게 맨 처음에는 아야 엄살하다가 갑자기 하는 약간 2단계로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로 그러면 지금 엄살해서 정말로 중증으로 갔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여전히 그래도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 다른 분석이라는 걸 보면 한 170석 비례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4월 4일날 보도가 나갔고 이제 그 보도들이 새누리당에 매우 새누리당 여유 있는 새누리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그런 기사였고 사실 각 당에서 자체 주장하는 판세 분석 결과였기 때문에 그거 물을 때는 이미 새누리당 당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 판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답한 거잖아요. 그게 그냥 언론사에서 자신들이 그냥 자체 조사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냥 쓴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날 밤 이제 긴급 선대위 회의를 열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액션들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 궁금하긴 해요. 휴대전화 안심번호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많은 여론조사들이 다 그 집 전화를 가지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선거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걸어가지고 대선 때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휴대전화 안심번호 조사가 정말 차이가 그렇게 컸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근데 봐요? 제가 봤을 때 저 여연이 어디에다가 저 휴대전화 저걸 갖다 요청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업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했을지 모르겠지. 여연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예전에 갖고 있던 유선전화 이 표본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분명히 패널 아니야 패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자기네들 휴대전화 패널 주사로 갖고 하죠. 있는 패널이든지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의뢰한 무슨 업체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패널일 텐데 이 패널이 언제나 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패널이라는 게 평소에 굉장히 저 답변 잘해주는 일반적으로 그런 패널들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정치지향적인 고관심층이죠. 그래서 저 마치 그것도 그때 맨 처음에 여연 보도가 나올 때 굳이 안 달려도 될 말이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조사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어요. 평소에 그런 말 전혀 없거든요. 여연 조사하면 그냥 여연 조사지 뭘 어떻게 조사했다 그런 것도 없는데 평소보다 훨씬 더 이거 믿을 수 있는 조사라는 걸 강조하려는 것처럼 나왔단 말이죠. 첫 보도가.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맨 처음에 얘네들이 정말로 뭔가 지금도 이기고 있지만 더 확실히 저 이기기 위해서 우리 이만큼 지고 있으니 저 좀 어르신들 한번 봐주시고 좀 투표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저 엄살 소구 전략이 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네. 선거 앞두고는 항상 이렇게 앞서는 쪽은 그렇지. 자기들이 밀린다고 뭐 경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한참 뒤지는 쪽은 자기들도 그냥 잘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지지층들이 그래도 내가 찍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투표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전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야당이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야당이 뭐 근데 야당 이제 또 다시 목표치를 또 낮췄죠. 지금 낮추고 있죠. 한겨레 정치팀이 정치 전문 사이트 정치바를 열었습니다. 술 파는 바 아닙니다. 한겨레 기자들이 생산하는 조금 다른 정치 콘텐츠를 파는 바입니다. 신문에선 볼 수 없는 재미난 기사까지 볼거리, 들을거리가 가득해요. 정치바로 놀러오세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4일 보도된 조사에서는 4일 보도된 것들을 보면 뭐 35곳이 안심 지역이다 뭐 이랬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65곳, 65곳 정도가 60에서 65 이런 정도가 안정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진실한 얘기일까요? 진실한 야당도 이야기? 진실함을 따지면 그건 맞는 것 어떡할 거야. 같아요. 왜냐하면 뭐 듣는 분들이 싫어하는 이철희 전략본부장 얘기를 했죠. 60에서 싫어해? 이 방송을 들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그분들은 싫어할 것 같아.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마 이철희 본부장보다 이세영 씨 더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만큼 지명도가 없잖아요. 그래도 10만 저는 10만 한티라면 한티라면 그분은 한 100만 한티? 여튼. 아무튼 60에서 65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확실한 우세가 드러나는 지역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00석이 넘더라도 뭐 오차범위 안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다 빼고 그러면 한 60에서 65석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때 그 기자회견의 요지였던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이런저런 네. 엄살을 떨지도 않고 엄살은 과장을 아닌 것 하지도 같아요. 않고 네, 네. 60에서 65석 정도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 35개 정도를 아주 우세한 곳으로 보고 그다음에 경합 지역을 한 뭐 50개 정도를 보고 거기서 반땡 해서 그러면 60에서 65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보면은 네,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얘기되는 곳에서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에요, 용산.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곳이죠. 워낙 새누리당에서 진영 의원이 오랫동안 3선을 했던 곳이고, 그런데 탈당해서 이제 더민주로 옮겨왔고, 그러면 정말 이 본인이 가진 경쟁력과 그다음에 워낙 새누리당 텃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데 흥미로운 것은 정말 여론조사가 처음에는 진영 의원이 앞서다가 새누리당의 역시 이 당세가
대단한 것인지 바짝 추격해 와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용산을 그 이경미 씨가 다녀왔잖아요. 네. 보니까 어떻든가요? 진짜 언제 갔다 왔죠? 이틀 전에 이틀 전이면은 5일? 4일인지 5일인지 기억이 네네. 나죠. 여하튼. 하루하루 너무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갔다 왔는데 진짜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그대로 반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 여론조사는 그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가 살짝 앞서고 있거든요.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접전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두 후보가 팽팽한 건 맞는 것 같고 그 시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또 극명하게 갈리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가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새누리당이 계속 그 의원을 해왔고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 성향이 강한 동네인데 근데 또 야당 그렇다고 새누리당이 항상 이렇게 큰 차이로 이기고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야당 지지도 좀 구청장은 야당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영 의원하고 성장현 구청장하고 또 가깝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그쪽 진영 의원은 더민주로 올 운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장현 의원 구청장하고 진영 의원의 새누리당이지만 그 당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뭐 이제 구청장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어쨌든 좀 예외적이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진영 또 의원이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진영 의원이 그 더민주행을 선택한 거는 저는 거기서 가서 보니까 전략적으로는 잘 선택했다고 봐지는 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야당 표도 얻지 못하고 새누리당 표도 그렇게 버림받고. 많이 얻지 네. 못했을 텐데 야당으로 가니까 이제 야당 지지표는 확실히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백중세로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구 유승민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대구를 갔을 때 이재만 구청장에 대한 전 동구청장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했으니까 찍어줄 텐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무공천 네네, 전 얘기였는데 그때 새누리당이 그 이재만 구청장을 공천을 하면 그래도 사람은 좀 별로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이니까 찍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 용산은 그 황춘자 후보가 뭐 그렇게 후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도 좀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렇게 그 나름대로 어떤 그 개인적인 인지도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출신이에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지난번 구청장에 출마했다가 이제 40% 초반대 얻고 이제 떨어졌는데. 그 전에 이제 서울 메트로 경영혁신본부장을 했고 여군 출신이고 그래서 좀 사람이 강단이 있고 맞다. 여군 우리가 그 해당사항 병역 해당사항 없으면 병역 그래. 그 후보자 정리할 때 그래. 이게 병역과 뭐 여성과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게 한 분이 그 있었어요. 양반 육군 대위 출신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진영도 육군 법무관 대위 출신이라 지금 대위 대 대위가 지금 그분이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말입니다. 지지층 중에서 이제 진영 의원을 따라 더민주로 올마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그게 변수가 될 텐데 이제 황춘자 후보가 너무 좀 이상하거나 정말 뭐 이상한 사람을 공천했으면 아마 좀 많이 옮겨갔을 건데 이 황춘자 후보도 뭐 좀 만만치 않은 사람 같아서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 정말 그러니까 여론조사 그렇군요. 그 나온 수치대로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용산이 정말 관심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개표가 진행이 되면 가장 끝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론조사를 보면서. 그만큼 맹렬하게 여론조사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잠깐 용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오늘 14화 언니가 보고 있다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각각 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얼마나 얻을까 한번 우리 내기까지는 아니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갈까요? 살짝? 너무 어렵죠?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야, 아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네. 비례대표 빼고 일단 비례대표 다 합쳐서 다 합쳐서? 하죠. 예. 모두 2012년하고 비교를 300석 해볼게요. 중에서 그러면, 네. 2012년하고 비교를 할게요. 그때 야당이 다 이긴다 그랬어요. 예? 근데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152석을 얻고 미래통합당이 127석, 네.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었어요.
그때 이제 야권 분열도 없었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선거 분위기가 야당이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판단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깠더니 이제 127석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자고요. 호남을 석권했어요. 미래통합당이. 근데 이번에 어때요? 호남은 지금 국민의당이 최소 15석을 가져가요. 최소 그리고- 15. 네, 최소. 이게 뭐 음. 20석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거기다가 이제 비례 뭐 한 6석, 7석 가져간다고 하면 이것만 합치면은 벌써 20석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더민주 의석 127석에서 이걸 빼봐요. 100석 초반으로 줄어들죠. 수도권은 어떨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지금 122석인가? 수도권이 112석. 현재. 112석. 음. 최소한 반타작을 한다고 하면 뭐 55석, 뭐 60석 사이일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선거구가 바뀌어서 122석이 되면 네. 거기서 반타작을 한다. 122석에서 반타작을 음. 한다고 해도 한 60석 뭐 음. 초반일 텐데 그럼 다 해봐요. 그러면 몇 석이나 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90에서 100석 사이 더민주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새누리당 몇 석? 새누리당은 몰라 나는 사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은 한 최소 호남에서 한 15석에서 20석 사이 그리고 비례대표 한 6, 7석 더 하면은 그리고 수도권의 안철수 의원 하면 뭐 20석 중후반대 아닐까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그러면 새누리당 180석이네. 정의당도 있잖아. 그 저기 정의당. 그러면 야당표에서 까. 정의당이 한 5석, 다섯 석. 6석, 다섯 개에서 5, 6개. 6 하면 지역구 2개, 네. 비례대표 3, 4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새누리당은 한 170에서 180 사이 아닐까요? 이제 그 무소속까지 다 합쳐서 여권 후보라고 네, 하는 여권 걸로 무소속 합쳐서 이제, 180.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저 예전에 한 석 달 전쯤에 이 의석수를 가지고 불경스럽게 만원빵을 했던 분하고 다시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는 그때 170석 걸었는데 돈을 잃게 생겼다고요. 왜 그랬더니 170석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뻥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0석 그대로. 그러니까 여권 후보 그러면은 180. 그러니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사실 잠깐 거네, 정리해 이게? 보면은 무소속 다 합쳐서. 그 이세영 기자는 170에서 180 새누리당 네. 그리고 더민주는 90에서 100. 90에서 100. 그다음에 그 국당은 20대 중반, 20대 중후반, 중반. 예. 20 중후반. 그다음에 정의당은 5개에서 6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딴 건 알아서 저 새누리당 빼고 나머지는 알아서 농갈라 먹고 일단 새누리당은 180 그냥 180. 무소속 탈당 무소속 180 포함해서 넘는다. 탈당 180 무소속 넘는다. 포함 아니 딱 180만 합시다. 180. 네, 탈당 무소속 포함해서 빼고 해. 그럼 179. 우리 180은 너무 힘들어지니까 하는 게 179로 합시다. 탈당 무소속 다 합쳐서. 180. 예. 근데 다음 주에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한번 우리 그동안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경미 씨는 어때요? 저는 사실 그 전문가분들은 뭐 이렇게 170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몇몇 지역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민들 얘기를 들어본 결과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어디 부동산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가게 내서 좀 사랑방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를 찾아가서 거기 지역 평론가들, 지역 주민 평론가들 풀뿌리 얘기를 평론가들의 풀뿌리 얘기를. 평론가들 얘기를 종합해서 저는 그 여권 무소속 후보들 빼고 그냥 새누리당 149석으로 하겠습니다. 이야. 부자 몸조심이네요. 완전히. 진짜. 아니 원래 내기는 남들이 안 하는 거에 걸어야 되는 진짜? 거라서. 근데 얼마나 걸어야 되는 2012년에도 건지. 153석을 얻었어요. 아무튼 저는 일단은 새누리당만? 그냥, 150.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만. 그러니까 새누리당만 탈당 이제 무소속을 무소속을 빼고. 또, 예. 그쵸. 무소속을 더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모르겠고. 예, 그러면 어쨌든. 더 올라가겠네요. 계산이 어떻게 복잡해요. 하면. 월드컵 때는 일단, 남들이 맨날 안 거는 한국팀 일단 대빵으로 지는 거 빨간 옷 이런 거 하고 입고 1번 달고 안 온 돼, 그런 사람들 1번 달고 온 사람들 149석. 네. 네. 아, 네. 그리고
선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때는 지난번 19대 때는 그러니까 다들 야당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쨌든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비대위로 전환을 하면서 당명도 바꾸고 뭔가 계속 개혁 그런 변화의 그런 네, 그런 움직임을 움직임을 보였는데 보였고 그런 이슈를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슈를 끌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그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더민주가 이름도 바꾸고 뭐 김종인 영입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슈를 좀 끌고 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여당이지 가지 야당이지 확실히 해 지금. 여러 가지 그게 어? 문제가 우리 있었지만 당사 앞에 한번 집합할까 오늘도?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냥 저는 저희 그 풀뿌리 정치평론가의 그 저기 말을 듣고 근데 그 풀뿌리 정치평론가가 종편을 주로 보시는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요 그분은 풀뿌리면은 약간 저기 야당 성향이었어요. 야당 네. 동- 야당 동네 성향이 저기 청파동에서 만났죠? 복덕방에 아니에요. 다른 지역, 다른 구. 은평에서 만난 한 분. 은평구였습니까? 한 상점에서 만난 분하고 제가 거의 1시간 네. 가까이 얘기를 이재호 아저씨 했는데. 뿌락지구만. 아니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뭐지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권역별로 한번 따져봤는데요. 권역별로 따져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준을 해볼 때 저도 거의 이세영 씨랑 꽤 크게 다르진 않아요. 170에서 따라오지 180 마세요. 새누리당 네. 가고 전 권역별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근거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뭐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서 55에서 60 그리고 반타작 55에서 60 반타작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금 서울 25, 경기 30, 인천 5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거 뺏긴 거 아니에요? 그 거기 전국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수도권 나왔잖아요. 네. 수도권 주요 격전지만 그거 뺏긴 거 나왔습니다. 같은데. 그거 빼고 보니까. 수도권 사실 빼고 나머지는 대충 그래 똑바로 맞출 맞아. 수 있어. 아니 내가 열심히 진짜. 준비했는데 이게 모두 다 이 지금 수도권이 어렵지 뭐 얻어진 나머지 지금 경험 정치적이 질투하는 몇 거예요? 년째인데. 질투하는 지금 거예요 지금? 거기 인턴이 했대요. 인턴이 거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제 의견을 좀 발표할 기회를 주세요. 호남 8, 경남 2, 더불어민주당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강원 1, 제주 1, 충청 10, 대구 1, 부산 1, 뭐 막 지릅니다 저 이렇게. 김남일 여기 김주민님께서 이렇게 물론 여기에는 제가 꼭 됐으면 좋겠다 싶은 후보는 일단 되는 걸로 치고 그리고 또 냉정히 봐야 되고 냉정히 봐야 되고 또 여론조사 보면서 이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현조사는 수도권 격전지 참조했습니다. 네. 제가 지방선거 1등 했습니다. 우리 4개에서. 같이 1등에서 같이 손잡고 사진 찍지 않았나요? 사진 찍을 때 화장실 가면 못 찍어요. 아 그리고 저는 2010년 지방선거도 제가 1등 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러면 네. 이세영 씨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불리하지 170에서 않나요? 180석 열석 단위로 하는 건 너무 175. 싫어하잖아. 175. 야, 중간에서 또 112나 117이면 언니가 보고 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어? 일주일 뒤에 다시 이 멤버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짜 치사하게 어중간해 아이가. 저는 이경미 씨의 이 149석 이 기호 1번 단 사람들 149석 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고요. 175, 95. 이렇게 할게요. 175, 95. 네. 179.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농가라고 드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들으시는 분들도 집에서 335 모여서 만원 빵을 하세요. 만원 빵을. 너무 많이 걸지 마시고 네 내기하면서 꼭 투표하시고요.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즐거워. 뭐가 약 먹어야 돼. 네. 밥 사줘요 빨리. 네. 예, 그러면 오늘 언니가 보고 있다 14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